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할 때보다 이 일은 결국 안 되는 거였구나 하는 바로 그때 더 많은 지혜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잘 세우는 일이 중요하듯 잘 무너지는 일도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실망 그 언저리 어딘가에 분명 지혜도 있다. 그것도 응축된 상태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여미의 라디오리의 하여미입니다. 라디오리 2회차로 돌아오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바쁜 연말 연초를 보내고 돌아온 하여미입니다. 오프닝에 해드린 이야기는 한웅재님의 일상위로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라디오리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야기로 오프닝을 하면 좋을까 하고 과거에 썼던 일기랑 서평들을 쭉 보다가 요즘 우리들에게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정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들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잖아요. 지난 몇 주간 저는 마음이 힘든 일도 있었고 걱정이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라디오리 준비로 이런저런 책들도 보고 영상들도 찾아보고 제가 썼던 글들을 뒤적거리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과 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이런 위로의 선물도 받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는 것을 생각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받을 그 타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저 책의 이야기처럼 잘 무너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실패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이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 외국에서는 아이들과 시합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때 봐주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실패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에게 져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이기는 경험만 하다가 학교에 가면 그때 처음 실패를 경험하다가 내성이 없어서 크게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무너짐에 내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왔던 우리예요. 하지만 실패하면 뭐 어때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에서 더 많은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그 이상 되지 않았을 때는 그 경험으로 새로운 길을 틀어서 가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 약간의 각색을 했다는 것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여미님. 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고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60대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맞벌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빨래, 청소, 설거지, 밥 치우고 차리기 등 전부 도맡아서 하십니다. 물론 저희 자녀들이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를 보면 서운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어머니가 부정맥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었는데 그때도 과일이나 먹을거리 등을 챙겨주지 않으시고 집에서도 저희가 밥을 차려드리고 치우고 다 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데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미워서 가족끼리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나중에 자녀들이 다 결혼하고 나가면 두 분만 남으셨을 때 다시 어머니만 고생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께 많이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자존심이 세셔서 잘 안 들으시네요. 혹시 하여미님은 이런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사연을 보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 어머니 건강은 지금은 괜찮아지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 사연은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조언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가족 상담 책도 읽어보고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책도 찾아보고 저희 부모님께도 여쭤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거의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연만 머릿속에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님, 김미경 강사님, 양재진, 양재웅 형제, 그리고 김경일 박사님, 또 김지윤 소장님, 이런 유명한 분들의 영상을 거의 하루에 3시간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도 맞벌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는 구독자님의 아버님처럼 집에서는 휴식, 딱 그런 느낌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가끔 분리수거는 도와주시기는 하셨었지만 거의 집안일에 있어서는 손을 대지 않으셨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었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족들이 모이면 잘 놀다가도 어느새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종종 생기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머리가 좀 크면서 여기저기 자기가 다녀왔던 곳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기분 전환도 하게 해주고 집이 아닌 밖에서 가족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진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은 12월 31일에 저희는 그 송구영신 예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배를 다 같이 가족끼리 드리고 와서 새해가 되었으니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칭찬하기였습니다.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칭찬을 해주자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의 장점을 억지로라도 찾아서 칭찬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새 마음이 확 열리게 됐었어요. 그리고 올해 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하면서 서로 지지해주기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족 한 명 한 명에게 바라는 점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하고 또 지지를 해주고 난 다음이라서 그런지 그 부탁들을 서로 들어주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매년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시작할 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남편이 했던 건데 부모님과 가족 구성원들이 한 해 동안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을 동안에 정말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시작하는 거였어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버지께서도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최대한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아직도 집안일을 크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신다는 것이 참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은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저희 가족끼리만 있었다면 하기는 어려웠겠지만 남편이라는 새로운 그런 구성원이 한 명 들어옴으로써 많이 전환이 되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새로운 구성원이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라고 해서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구독자님의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은영 박사님 그 영상을 보다가 또 비슷한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감정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키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아버지 세대의 분위기상 인정에 대한 것은 고사하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가부장적으로 굉장히 딱딱한 경우가 많아서 이런 대화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이런 사연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쭤보니까 우리 때는 다 그랬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보고 배워온 것들이 이러한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고치는 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시면 아마 마음이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또 인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다 보면 점점 아버지도 마음을 열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생기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에 있어서 먼저 나서야 하고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주시지 않고 자식인 내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변화를 가장 원하는 구성원이 시작하는 것이 그래도 끝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마음의 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습관들이었기 때문에 바뀌는 데에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구독자님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까? 혹시나 이제 구독자님께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링크를 여러 개 좀 달아 놓으려고 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이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냥 출퇴근하시거나 아니면 등하교 하실 때 들어보시면 부모님의 세대를 이해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을 또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식으로 방법을 취해야겠다라는 구독자님만의 방법도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 힘내세요. 힘이 안 날 수 있겠지만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사연을 보는데 과거에 제가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면서도 또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사연을 보는데 그 아이유님의 러브 포엠이라는 그 곡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노래의 가사가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를 많이 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사를 보면 이래요. 누구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나 봐. 숨죽여 쓴 사랑시가 낮게 들리는 듯해. 너에게로 선명히 날아가 늦지 않게 자리에 닿기를. I'll be there 홀로 걷는 너의 뒤에. Singing till the end 그치지 않을 이 노래. 아주 잠시만 귀 기울여봐. 유난히 긴 밤을 걷는 널 위해 부를게. 네, 이런 가사가 쓰여져 있는데 이 노래를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틀지는 못하지만 이 가사의 내용처럼
가족의 행복을 위해 혼자 너무 큰 감당을 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혼자 너무 힘들 때는 구독자님의 마음을 위해서 저 하여미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정말 잘 될 거예요. 응원할게요. 화이팅!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다꾸는 구독자님이 조금 더 마음에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유로운 커피숍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나중에 가족들이랑 이렇게 좀 확 트이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에 가서 서로 그동안 묵혀왔던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조금 더 가족 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어떤 선물들을 보내드릴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편지랑 마스킹 테이프들 그리고 앨리스 티파티 마테 요거랑 스티커들이랑 또 제가 직접 한 이 다꾸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읽다가 마지막에는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런 걱정이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들의 고민을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누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라디오리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라디오리는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라디오리의 하여미였습니다. 안녕.